안녕하세요. 홍현필 변호사입니다.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쟁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이제 7월 16일 날 파산 신청을 해서 이분도 11월 26일 날 면책이 됐기 때문에 4달 만에 면책이 됐습니다. 이분 사안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소송 구조 결정을 받았습니다. 관제인 보수에 대해서만 일부 구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부 구조는 뭐 이분은 이제 보니까 수급자 증명서가 제출됐습니다. 수급자 재산, 수급자 증명서가 제출됐고 면제재산 신청서도 첨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뭐 결정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압류 금지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뭐 임대보증금 1,500만 원이거든요. 1,500만 원이 원래는 뭡니까? 압류 금지예요. 압류 금지. 압류 금지. 근데 그냥 굳이 면제재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겁니다. 그렇죠? 만사 뭐 부려 튼튼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, 사실은. 거기에 잘못하면 또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한다는 것처럼 해서 사건이 난이도를 높여서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을 때 당사자가 거기에 또 잘못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. 보험 해약환급금 98만 2천 원입니다. 이것도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뭐 안 해도 될 걸 해서 이 사람한테 크게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. 근데 도움은 안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죠.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, 그렇죠? 그래서 임차보증금 압류 금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면제상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좋지 않습니다. 11월 10일 날 폐지가 됐어요. 그다음에 보고서상에 좀 특이한 점은 이분은 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. 이제 의류 시장에서 이제 옷을 판매하고 이제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토스트는 거 보니까 이제 빵을 구워서 이렇게 뭐 파는 거죠. 그걸 해오던 차에 결국은 투자하면 상장된다는 말에 사기를 당한 거죠. 기망을 당해서 결국 7천만 원을 투자를 했지만 그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고 상장은커녕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채무에 시달리면서 이제 돌려막기 끝에 결국은 파산 면책에 이르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투자 실패가 파산 원인이 된 거죠. 그래서 면제재산 신청을 뭐 대리인들도 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할 거를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불안해서 그런가요? 나중에 잘못될까 봐.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. 감사합니다.